화폭에는 제주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주 어느 곳의 풍경 그리고 배경입니다. 그림 속 제주의 풍광은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더니 어느새 상념에 잠기게 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인간의 고독, 삶의 쓸쓸함일지도 모릅니다. 누런 바탕에 까만색으로만 표현된 이 제주 그림들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다양한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화나 수초야를 그리는 화가들은 무엇보다도 이 색깔에 유혹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자 하는 것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색깔의 유혹을 물리치고 단 두 가지 색, 노란색과 검정색만으로 그림을 그려온 화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색상에서 진정한 제주의 색깔을 찾았다는 변시지 화백. 오늘은 변시지 화백의 작품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뒤집힌 듯 섬을 향해 달려드는 하얀 파도, 폭풍입니다. 폭풍은 이미 섬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무. 사람도 말도 최대한 몸을 낮춥니다. 들썩거리는 초가지붕이 날아갈 듯 위태롭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대지가 뒤섞인 화폭은 일렁거리며 격렬한 흐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림의 소재인 동시에 주제인 폭풍. 폭풍은 화가가 발견한 제주의 본질입니다. 폭풍 그림 그 있잖아요. 지붕이 날아가고 뭐 그런 데에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도민들의 그 의지가 거기 담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폭풍으로 해서 저항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대풍이라든지 폭풍이라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그려져. 많이 주제로 그리니까 남들이 폭풍의 화가다. 그걸 많이 그렸으니까.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백의 작업실은 그의 거처인 아파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실에서 만난 화가는 화필을 드는 대신 화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79. 한평생을 바쳐 그림이라는 한 길을 걸어온 노화가는 요즘 작업에 오래 집중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 느닷없이 찾아온 고혈압과 최근에 수술한 눈이 작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그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도 그래서입니다. 화가의 작업실에는 50가지가 넘는 유화 물감 가운데서도 단 2가지만이 화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과 검정색입니다.
오전에 시작한 30호 남짓한 그림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마침내 화필을 들었습니다. 그리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는 노란색을 덧칠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입니다. 시작한 지는 한 달 반 전에 시작은 한 건데, 어떻게 그리게, 어떤 그 생각, 뭔가 어떻게 그리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끝까지 그 시도를 해봐야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되면 중간에서 또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고향의 자연은 제주만의 색깔을 찾던 그에게 황토빛을 선물했습니다. 아열대 태양빛을 아낌없이 흡수한 제주의 자연광에서 그는 제주의 모든 것이 한 가지 색깔로 수렴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장판제 그것처럼 거칠한 느낌을 주는 황토빛입니다. 태양빛이 뭐 어떤 날씨 좋고 뭐할 때는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비치거든. 근데 강렬하게 비치면은 뭐 저런 하얀 건물도 하얗다 못해서 누렇게 보인다. 근데 그 누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유색이 강렬하게 빛을 비치면은 뭐 하얀 것도 하얗다 못해 누렇게 고유색이 변하고, 또 다른 어떤 사물도 또 그 고유색이 다른 색으로 변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제주도만이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를 색으로 상징하면은 무슨 색이 될까? 황토빛을 화폭 전체에 깔고 먹빛으로 간결하게 형태를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유화이면서도 여백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림들은 70년대 당시만 해도 본 적이 없는 기법이었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호남 화단의 거목인 오지호 화백이 독창적이라고 격찬하고 나섰습니다. 낯설은 그림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런 것이 궁금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그림을 가르쳐서 저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오지호 선생이 이미 저런 작품은 유럽에도 없고 가까운 일본에도 없다. 황토빛 바탕에 먹색의 선들이 자리한 그림들.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추구하던 화가가 마침내 발견한 제주의 본질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던 화가는 이렇게 해답을 찾게 됩니다. 고향 제주의 본질을 그리는 것이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30년 동안 그는 한결같이 황토빛 제주를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사물들은 더욱 단순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사물들은 먹색의 윤곽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들은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곤 합니다.
장식 없이 군더더기 하나 없는 사물들. 단순한 형태의 사물들은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1000개의 선을 그려갖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전부 제거해버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남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때때로 검정색이 사물의 윤곽으로서가 아니라 화폭의 주조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황토빛 대신 화폭을 넓게 차지한 검정색, 밤을 표현할 때입니다. 이렇듯 황토빛과 검정색만으로 표현된 세계는 오로지 변시지 화백만의 예술색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출신의 변시지 화백이 돌고 돌아 다시 고향 제주에 정착한 지는 떠난 지 40여 년 만인 1970년대부터입니다. 50대 들어 발견한 자기만의 예술세계. 그것을 찾은 과정은 그가 고향으로 거슬러 돌아오는 여정과 닮았습니다. 고향 제주에 이르기까지 그는 일본과 서울을 거쳤고 그때마다 예술세계의 변화도 함께 겪게 됩니다. 5살 되던 해 부모를 따라 현해탄을 건너간 그는 오사카 미술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미술학교를 졸업한 그해 동경으로 옮긴 그는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당시 그의 그림들은 대부분 인물화입니다. 당시 일본 화단의 주류는 인상파적 사실주의. 변시지 화백의 작가 생활 초기는 이처럼 사실적인 인물화에 몰두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인 1948년 22살의 변시지는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공모전인 광풍회전에서 널리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최연소의 나이로 최고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성을 뒤로한 채 1957년 31살의 나이에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국에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 그린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고흥을 그린 것으로 지극히 섬세하고 사실적인 기법이 눈길을 끕니다. 귀국한 지 3년 만에 변화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한국적인 미의 원형을 찾던 그는 한국의 자연 풍광, 특히 비원 등 고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원파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섬세하게 그리는 거는 도양화가 섬세하게 그리는 걸로 돼 있었고, 서양화는 이제 거칠게 대담하게 큰 터치로 그리는 것이 서양화 기법으로 돼 있었던 것을 이제 그 서양화가 그 섬세하게 세필로 그 이빨 하나하나 세가면서 그릴 정도로 그린 거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소위 그런 거를 가르쳐서 비원파라고 했거든. 가는 붓을 이용해 마치 동양화처럼 사물 하나하나를 가감없이 그리는 것이 비원파의 특징입니다. 우리 것을 통해 한국의 화풍을 개척해보고 싶은 갈망은 지극히 섬세하고 사실주의적인 기법과 결합해 독특한 작품을 완성시킨 셈입니다. 일본에서의 인상파적 사실주의에서 한국적인 미의 원형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황토빛 제주 그림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1975년 제주로 귀향하면서 그의 화풍은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신을 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신에는 고통도 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그림을 경제적으로 후원해온 일본인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그 자기네 손님들, 단골 손님에는 처음 보는 그림이니까 낯설어서 안 팔릴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 해약이 된 거예요. 해약이 되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각오하고 계속 추궁해 왔거든요.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황토빛 제주 그림을 찾기까지 화가는 극심한 방황과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주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 헤맨 터널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주 초기에 그린 작품들입니다. 황토빛을 발견하기 이전의 작품들로 제주적인 풍경에 채색을 썼습니다. 그 이후의 작품들과 엇비슷한 소재들, 하지만 황토빛 제주 그림들과는 화법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변시지 화백이 제주를 위한 제주에서만의 화법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주에 정착한 지 3년, 처절한 모세 끝에 그는 드디어 제주의 원초적인 색깔 황토빛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껏 견지하고 있는 변시지 화백 고유의 그림, 그만의 예술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그림은 것입니다. 왜 그리느냐 하는 문제. 그거가 풀릴 때까지는 내가 여태까지 한 30년 그려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검정색에 노란색에 오랫동안 그려왔으니까 진절머리가 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거와는 달리 그림을 왜 그리냐 하는 문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루하다 뭐하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다는 거죠. 변시지 화백만의 화법은 소재에 관계없이 고집스레 이어집니다. 1981년 유럽 스케치 여행에서 완성한 작품들에서도 그 고집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유럽의 풍물들은 변시지 화백 특유의 황갈색과 먹색의 단순한 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재는 이국적이지만 누가 봐도 변시지 화백의 것이라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만의 표현 언어를 어김없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언어, 그러니까 표현 언어, 자기 나름의 그리는 표현 언어, 그러니까 변시식 이런 표현 언어가 없으면은 있는 거 그대로 그리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그릇 다 못 그려요. 그러니까 유럽들이 특히 이대리 같은 데는 그 대리석으로 그 건물들이 크게 져져 있는데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전부. 예술품이니까 가서 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표현 언어. 그래서 자기 나름의 표현 언어를 가진 사람은 그려요. 그런 대로.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1988년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시립미술관입니다. 일본에서 돈을 번 변시지 화백의 외사촌형인 기당 강구범 씨가 기부한 것으로 변시지 화백은 이 미술관의 명예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미술관 1층에는 그가 전국에서 수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변시지 화백의 상설 전시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와서 그림이 안 된다. 그래서 구성상 지난 금요일 노화백은 직접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주최하는 미술관 기행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모처럼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아니면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말은 제주도의 그 농사를 짓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죠. 말이.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공정해 와서 그런 면에서 그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변시지 화백의 대표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친숙하면서도 독창적인 노화백의 작품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겼을까. 손톱빛으로 되게 저희들이 공감이 가고 참 와닿는 게 제주도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오늘 봤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굉장히 좀 새롭고 색깔 자체도 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특이한 것 같고 또 제주도를 많이 표현한 것 같아서 어쩌면 같은 제주도 사람이라든 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린 그림 이거는 화선지에다가 수묵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거를 갖고 여기 찍은 거예요. 이날 사람들의 시선은 노화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도 머물렀습니다. 변시지 화백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휘어진 나무, 등 굽은 산에 조각배가 새겨진 티셔츠. 미국 유수의 의류업체가 정식으로 저작권을 지불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이트 야후의 세계 100대 미술작가 명단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앙리 마티스 등과 나란히 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노화가로서는 드물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00명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술 세계가 이미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폭풍과 황토빛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완성한 변시지 화백. 마치 진리를 찾아 순례에 나선 구도자처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끝에 발견한 자기만의 세계. 그것이 다름 아닌 고향의 바람과 색깔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가 도달한 예술의 경지는 더욱 빛나는지도 모릅니다.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만의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독창성이 아닐까 합니다. 독창성이 많은 사람들의 심성을 울리고 또 공감을 얻을 때 그 예술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변시지 화백의 작품이 널리 주목을 받고 있는 거겠죠. 변시지 화백의 작품으로 인해 제주는 한층 더 풍요로운 곳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